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다들 운행 잘하고 계신가요? 7월 29일, 이제 7월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24년도 절반이 넘고 금방 가네요. 멀지 않아 또 연말이겠죠.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밤에 운행하시는 분들은 고생하셨습니다. 푹 쉬십시오. 그리고 낮에 운행하시는 분들은 지금 또 나와서 일을 하고 계시겠죠. 저도 나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조금 게을러서 다시 또 공항 바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게으른 게 공항 바리와 잘 맞는 것 같아요. 푹 쉬고 대기하다가 또 이제 한탕 해고, 이렇게 하면 점점 게을러지는데 어쩌겠습니까? 한동안은 좀 게으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얘기해 볼 주제는 왜 택시는 젊은이들이 하지 말라라고 할까? 젊은 사람들은 택시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왜 그런 얘기를 할까?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까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자, 이제는 개인 택시를 젊은이들이 하는 세상도 올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전과 뭐가 달라졌길래? 왜 예전에는 우리 어른들은 젊은 사람들은 택시하지 마, 야 내가 젊으면 택시 안 하지 라고 얘기하실까요? 심지어 그래도 택시에서 여유가 되는 개인 택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내가 20대고 30대면 택시 안 하지 라는 얘기를 하시죠. 왜 그럴까요? 세상이 많이 달라졌죠. 자, 우리가 예전만 하더라도 90년대, 2000년대에는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던 나라였어요. 이미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와서 사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서울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사람들이 증가하고, 나뿐만 아니라 밤에도 사람들이 넘쳐나고, 당연히 사회에 돈이 넘쳐나죠. 택시를 하면서도. 네. 그런데 그렇게 도시도 국가도 모두 성장하는 그 시대, 90년대, 2000년대만 하더라도 사회에서 돈이 넘치기 때문에 사실은 젊고 체력 된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돈을 더 버는 걸 도전해봐도 돼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도전할수록 돈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 벌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회에서 뭔가 도전하고 뭐 돈으로 돈을 하고 뭐라도 창업을 하고 하면 분명히 이제 돈은 더 많이,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버는 것처럼 쭉 대각선으로 소득이 증가하는 게 아니고, 자본이 증가하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 이게 빵 터지면 확 벌어제끼는 그런 게 있죠. 우리가 많이 성장하던 그런 국가에서 그런 걸 기대하는 건 당연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세상인데 굳이 니들이 젊은데 뭐하러 택시를 하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택시는 소득이 일정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직장, 회사들도 많이 증가하고, 대기업 증가하고, 중견기업 증가하고, 막 기업들도 막 증가하고, 기업들 일자리 많을 때 90년대, 200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 사회 나오는 이들보다 기업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풍부하게 많았죠. 참고로 지금은 대학교를 졸업해도 일자리를 못 구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렇게 기업 일자리도 늘어나는 상태에서 기업 일자리는 노후 보장이 돼요. 급여 상승은 뭐 자영업하고 창업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느리지만, 소득 증가는 느리지만, 그래도 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 퇴직금 쌓이고 4대 보험 다 내주고, 고용 안정적이고, 그러면 내가 근로해서 크게 걱정이 없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소득도 증가하고, 사회에서 내 위치도 증가하고, 모든 것들을 미래에 점점 더 커지죠. 현재는 좀 적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는, 역시나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굳이 소득이 일정하고 노후 대비도 보장해주지 않는 택시보다는 꾸준하게 이제 처음에는 적더라도 회사에 들어가서 또 버티는 게 낫다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90년대,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개인 택시 같은 건 이제 퇴직하고 나이 드신 분들이나 하는 게 맞는 거죠. 반면에 젊다, 미래에 좀 더 큰 기대를 해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 회사를 어떻게든 들어가든지 아니면 창업해서 막 큰 기대를 해보든지, 자, 그런 게 결국은 훨씬 나은 삶이었던 겁니다. 당연히 그런 시대에서 상대적으로 육체적으로 충분한 젊은이들이
소득이 시간이 가도 일정할 수밖에 없는 개인 택시를 하는 건 장점이 없죠. 그러니까 개인 택시라는 일 자체는 사실은 기술이 많거나 적거나 뭐 노력을 많이 하거나 적게 하거나 소득이 일정해요. 그러면 내 시간 가치 대비 동일한 소득을 계속 번다라는 건 사실 체력적으로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남아돌 때 젊은 시절에는 그 아까운 시간을 낭비해버리는 것이 되는 거죠. 그건 미래로 가도 소득 증가는 없고 소득은 일정하고 자 미래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고 현재 정도가 다이기 때문에 체력이 충분하고 내 가치가 충분한 젊은 시절에 그 동일한 임금, 동일한 소득을 얻는 택시를 하는 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젊을 때는 창업을 하고 자영업을 하고 뭔가 막 도전을 하든지 아니면 직장에 들어가서 어떻게든 비비고 이제 버티면 훨씬 나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창 고성장기에는 젊은 애들이 20대 30대가 개인 택시 왜 해? 그때는 어떻게든 뭐 창업을 하고 자영업을 하든지 아니면 직장에 들어가서 어떻게든 비비고 버티고 하면 올라가고 그러면 그게 맞았어요. 하지만 이제 세상이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 어때요? 취업, 여러분들 자식 있는 분들, 뭐, 자식 중에서 지금 중견기업 이상의 취업을 뭐, 평범한 대학 나와서 했다라고 하면 아이가 진짜 고생하고 노력 많이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백수가 엄청납니다. 더 문제는 심지어 대학교를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중견기업조차도 못 들어가서 난리인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그 친구들이 노력을 안 했냐? 아니죠. 우리가 한국이라는 구조가 이제 성장이 끝났어요. 이제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지고 옛날처럼 성장할 수 없고 오히려 내려가는 것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자, 이건 국가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혹시 뭐 왜 그렇게 항상 이제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어둡게 얘기하냐 택시하는 유튜버가 라고 뭐 그런 생각이 드시면 안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뭐 서로 세상을 다르게 보고 아직도 대한민국 미래는 밝아 긍정적이야 희망적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시면 돼요. 안 보시면 돼요. 뭐 서로 생각이 다른 건데. 근데 한국의 객관적인 상황을 보면 미래 세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나이 드신 분들이 증가하고 젊은이들 안 태어나죠. 애들이 안 태어나요. 지금 안 태어나서 저출산이 항상 뉴스에서 난리잖아요. 자, 이 젊은이들이 많이 있어야지 애들이 악착같이 노력해서 세금 많이 내주고 지금 국가의 구조 유지해주고 나이 드신 분들 복지나 이런 것들 다 필요한 그 자금을 받쳐내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애들이 없어요. 애들은 안 태어나고 외국으로 가버리고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하고 미래에 세금을 떠받칠 애들은 적은데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우리가 많아져야 돼요. 자, 그럼 국가 미래에 기업에 지원하거나 성장에 지원해도 될까 말까 한 그 돈들이 나이 드신 분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국가 미래가 어둡다라고 바라보는 건 정상이에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국가의 미래가 밝다, 긍정적이다, 성장할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 사람은 굉장히 철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 건 이제 90년대, 2000년대에 끝났다라는 겁니다. 자, 대학교를 나와서조차 중견기업을 취업하지 못하는 이들이 넘치는 지금 사회에서 이제 젊은이들은 똑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개인 택시가 젊은이들이 하기에는 단점이었던 게 뭐예요? 고성장기에 개인 택시는 소득이 일정해요. 즉, 나의 아까운 청춘을 일정한 소득만 존재하는 택시로 시간을 보내버리기에는 아깝다는 것이 예전에 개인 택시를 젊은이들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주장이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는 어때요? 지금은 애들이 그냥 안정적인 소득조차도 벌 수 없을 정도로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 특히 긍정적인 중견기업, 대기업 이상의 일자리가 굉장히 부족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창업 어떻습니까? 창업하시다가 택시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창업 현실 더 잘 아시잖아요. 주변에 창업하고 개인 자영업하고 소상공인이신 분들 주변에 많잖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그거 들어간 돈만 어떻게든 회수할 수 있으면 정리하고 접어버리려는 분들이 정말 많죠. 길거리에 장사 안 돼요. 인천만 변두리 돌아다니면 임대가 수두룩해요. 난립니다. 거리에 사람은 없고 쓸 돈은 없고 임대 수두룩하고 자영업 일반적인 식당 프랜차이즈 말할 것도 없고 편의점 소상공인 다
난립니다. 빚에 허덕이고 있고 난리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90년대, 2000년대와 지금이 뭐가 달라졌어요? 젊은 애들이 나와서 몸 하나 쓰면서 악착같이 노력하면 그때는 뭔가 미래가 희망차고 그래도 사회에 돈도 넘치고 미래에 기대할 수 있는 소득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라는 게 객관적인 거죠. 이제 그런 시대 없어요. 웬만한 대학 나와서는, 서울의 중하위권 대학 나와서는 중견기업도 못 들어가요. 창업해서 5년만 버텨도 다행일 정도로 5년 내 폐업률이 70%를 넘습니다. 돈 넣으면 5년 내로 다 망하는 거예요. 10명 중에 7명이 망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에요. 즉, 미래에 긍정적으로 커지기는커녕 현재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소득을 크게 너무 불규칙하지 않게 안정적으로 소득을 버는 것조차 쉽지 않은 세상이에요. 현재. 그럼 미래는 어떻겠어요? 안정적인 소득조차도 나오지 않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미래는. 일자리가 더 부족해지기 때문에.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지금은 어때요? 이제는 젊은이들도 개인 택시를 하는 게 오히려 괜찮은 거예요. 굉장히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화 주시는 분들 중에서 젊은 분들이라고 하면 솔직히 제가 인생을 상담해주는, 아니 자기 부모도 인생을 정답을 못 주는데 남인 사람이 어떻게 주겠습니까? 나한테 전화하는 사람이면 개인 택시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중에서 이제 젊은 친구들도 있어요. 그럼 젊은 친구들이 전화 오면 제가 어떻게 하냐? 대학교 어디 나오셨습니까? 자격증 어떤 거 있습니까? 부모님 돈 좀 많고 뭔가 좀 안정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대놓고 딱딱 물어봐요. 근데 대학교 변변찮아. 이걸로는 아무리 노력해봤자 중견기업 이상 가기 힘들다. 자, 일단 여기에서 이미 이 사람은 충분히 개인 택시로 괜찮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영업이나 창업, 소상공인, 혹시 부모님이나 사촌이나 어디에서 하고 있어서 그걸 노하우를 전수받거나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창업이나 그걸 도전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그걸 일단 먼저 해봐야 되죠. 근데 대학교도 비리비리한데 적당한 데 나왔고 그 다음에 주변에 딱히 창업을 돈 많이 안 들이고 도전해볼 수 있는 환경도 아니다 라고 하면 그 상태에서 이제 개인 택시 관심이 있어서 저한테 전화 주시는 분에게는 현실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옛날에 개인 택시가 왜 젊은이들이 하기 안 좋았냐라고 하면 이게 미래에 이렇게 더 성장하는 복리 효과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구조가 아니다. 하지만 사회는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젊다라고 하면 그런 복리를 기대하면서 미래의 성장을 기대해보는 것이 맞지 않냐. 오히려 소득이 일정한 개인 택시 같은 경우에는 50대, 60대 넘어서 하는 게 맞다. 그게 예전이었다. 하지만 이제 세상이 달라지고 대학 나와도 취업할 일자리가 없고 창업하면 망하는 게 오히려 다수고, 자, 이런 상황에서 안정적인 소득만 나온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 여기에서 개인 택시는 충분히 내가 노력하면 게으르지만 않으면 안정적인 소득은 나와준다. 자, 그러면 지금 관점에서 개인 택시는 젊은이들이 하시기에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이제 굳이 이제 따지면 사회적인 인식은 아직 조금 나쁘고, 그 다음에 젊다 보니까 아무래도 혈기왕성해서 또 돈을 많이 벌려는 욕심이 있거든. 그럼 그 상태에서 좀 무리하게 행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개인 택시를 하는 데 있어서 불리한 경우가 있다. 하지만 그 정도 아니라면 소득을 내가 한 달에 순이익으로 한 300에서 350 정도만 만족하고 조금 더 무리하면 순이익 400 정도도 가능은 하겠죠. 하지만 300에서 400 정도의 순이익에 만족하고, 그 다음에 그 정도에서 그냥 지출 많이 하지 않으면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정도에서 삶을 만족할 수 있다. 그리고 택시를 하는 데 있어서 주변이나 가족의 인식을 충분히 견딜 수 있다. 문제가 없다. 라고 한다면 젊더라도 오히려 저는 요즘 같은 시대에는 개인 택시를 젊은이들이 하는 게 나쁘지 않다. 라고 이제 이 정도로 얘기해주면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자기 스스로 많이 고민을 해보시는 것들 같아요. 분들이. 결국은 얘기 드린 것처럼 이런 거죠. 예전이라면 복리효과 기대하면서 미래에 젊은 시절을 도전해야 돼요. 하지만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오히려 도전할수록 돈을 날릴 가능성이 높죠. 그럼 지금 같은 시대에는 최대한 돈을 덜 날리고 지키면서도 안정적인 소득이 나와주는 일이 정말 값진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개인 택시는 자유로우면서도 심지어 이건 20대, 30대에 시작하면 70대, 80대까지도 할 수 있는
물론 이제 미래의 자율주행 차가 나오고 세상이 바뀌고 뭐 그럴 때면 택시가 없어지지 않냐라는 그런 이제 헛소리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자동으로 택시가 돈 벌어오는 세상이 되면 판사님은 왜 필요해요? 그 정도 세상이 되면 의사님은 왜 필요하겠어요? 기계 자동으로 다 수술해 줄 건데, 버튼만 누르면. 아니, 버튼만 누르면 재판 다 해줄 건데, 버튼만 누르면 회사 일 다 해줄 건데, 그 정도의 그러니까 자동으로 돌아가는 기계가 다수인 세상이 되면 인간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인간 전체가 일을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세상은 아예 생각할 필요가 없고, 자, 결국은 택시 일은 뭐 적어도 앞으로 한 10년, 20년 이상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개인 택시는 젊은이들이 하기에도 충분히 괜찮다는 것이죠. 다만 이제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돈이 부족하죠. 뭐 요즘 웬만한 지역에서는 최소 1억 이상하고 조금 인기 있는 지역들은 2억 이상도 하기 때문에, 심지어 이 택시는 그 권리금 같은 건 대출 자체가 아예 안 나와요. 물론 이제 새마을금고 통해서 약간 뭐 해주는 게 있지만 그것도 차에 잡아주는 거고 의미가 없고, 순수 온전히 권리금 자체가 현금 따발로 있어야 되다 보니까 이 돈이 없죠, 젊은이들이. 그래서 시작 자금이 없어서 사실은 젊은이들이 못하는 거지, 요즘 같은 때에 부모에게 도움받고 뭐 개인택시 정도로 살 돈 뭐 1억 초반만 마련해서 어떻게든 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안정적으로 월 순익 300 이상은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로 쭉 살아가면서 자유롭게 또 다른 일도 도전해 볼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많이 보이는 게 뭐냐면, 아주 고령 기사님들 보시면 한 10년 정도 전만 하더라도 대부분 그 고령 기사님들은 이제 뭐 차를 처분하거나 아니면 돌아가시면서 이제 자녀들이 그 개인 택시 번호판을 정리하는 뭐 흐름으로 갔죠. 자녀가 택시를 받아서 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자녀들이 택시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 같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때는 어차피 영업용 3년, 그 다음에 운전직 경력 증명 가능한 게 6년. 자,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냥 개인 택시를 하다가 돌아가시더라도 자식들이 그걸 양수해서 개인 택시를 그대로 받아서 운행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소수였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냥 매도를 하고 끝납니다. 근데 이제 자가용 경력만으로도 가능해지는 세상이 됐고, 가까운 시점에 연세 드신 기사님들 중에서 굉장히 특이한 게 많이 보이는 게 뭐냐면, 부모님의 개인 택시를 물려받으려고 준비하거나 이미 물려받았거나 같이 도움을 받아서 개인 택시를 하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이게 한 10년, 15년 전만 해도 없었어요. 그러면 지금 왜 이게 많겠어요? 그만큼 지금 상황, 흐름으로 가면 갈수록 개인 택시 정도면 굉장히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괜찮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부모님, 나이 드신 부모님이 알고, 근데 그걸 시작하려면 최소 1, 2억이 있어야 돼. 그러면 어차피 부모님 돌아가시거나 정리하고 그만두면 그걸 이제 판매하면서 현금이 생기긴 하지만, 차라리 그걸 할 거면 자식들도 이제 만약에 50대, 60대 정도에 은퇴할 준비가 된 그 정도의 자식 세대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일이 있어야 되잖아. 돈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바로 이제는 자녀들이, 연세 있으신 자녀분들이 이제 노령의 고령 기사님, 뭐 이런 후반 30 넘으신 부모님의 택시를 그대로 받아서 하거나 도움받아서 시작하는 경우가 요즘에 굉장히 많아요. 알기 때문에 하는 거죠. 네. 근데 요즘 보면 이만한 직업이 없거든요. 30 넘으셨는데 부모님 일하셨는데 그 부모님 주변에 30 넘으신 분들 중에서 뭐 일을 지금도 하시면서 한 달에 200, 300 이상, 뭐 그 정도면 많이는 못 보시겠지만 그래도 순익으로 150, 200은 벌어 가시잖아. 근데 30 넘으셨는데 200 이상 순익 내는 분들이 없어요. 우리 사회에 30 넘으신 분들이 취업해서 일해서 돈 버는 거, 뭐 자격 대여해주는 그런 거 제외하면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거의 유일무이한 게 택시죠.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노후에 돈이 필요하고 감안을 하면 택시가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식들에게도 물려주고 자녀분들도 부모 택시를 그대로 받아서 하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젊은이들이 개인 택시를 시작하셔도 돈만 있다면 괜찮다라는 것이고, 또 다른 현상이 이제는 부모님의 개인 택시를 그대로 물려받는 자녀들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예전 같으면 이런 것들이 뭐 자격 자체를 영업용 3년, 그 다음 운전직 6년이기 때문에 자식들이 자격이 안 돼요. 대부분 10년 이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가까운 시점에 운전면허로 이렇게 바뀌기 전만 하더라도 자식들이 경력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택시 면허를 매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시장에 계속 매물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가까운 시점에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 시장에 매물이 안 나와요. 예전보다 적게 나오는 거죠. 왜? 여든 넘으신 그분들 택시 정리하고 혹은 돌아가시고 정리하면서, 근데 그게 자식들도 먹고 살 만한 일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그걸 그대로 물려받아서 해버려. 개인 택시 되고 개인 택시 5년 운전 5년 무사고에 이거면 되네? 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 나도 어차피 일을 해야 되고 부모님이 8까지 9까지 하신 거 봤으니까 나도 해야지 라고 하면서 준비해서 해버리니까 옛날처럼 택시가 시장에 안 나와요. 돌아가셔도 매물이 안 나오고 그걸 자식이 그대로 받아서 해버려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어때요? 이제는 젊은이들도 택시를 해도 돼. 50대 60대 많은 은퇴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택시 시장에 양도로 매도로 나오는 것들은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어. 자, 가까운 시점에 택시 가격이 서울 기준으로 8천 하다가 7천 8천 하다가 이제는 1억 1천 넘었죠. 그리고 1억 3천까지 갔다가 좀 내렸죠. 근데 앞으로 또 어떻게 했어? 시간이 지나면 꾸준하게 택시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요즘 돈 1억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1억으로 편의점 차리면 3년 5년 내로 망하는 거예요. 돈 싹 날리고 망하는 거예요. 음식점 창업해도 똑같아요. 근데 택시는 어때요? 돌아가셔도 물려줄 수 있고, 그 다음 80 넘으셔도 아무런 망할 걱정 없이 일을 하고 돈을 벌 수 있거든요. 이런 일이 없거든. 이걸 아니까 들어오고, 그 다음 또 돌아가신 분들도 그 번호판 자식들이 물려받고, 심지어 이제 젊은 애들도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젊은 애들도 택시 정도 괜찮네 라고 하면서 들어오고, 물론 아직은 좀 적지만 시간이 가면 이 흐름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니까 계속 개인 택시로 들어와 버리니까 매도는 적어지는데 매수가 계속 증가하면서 가격이 꾸준하게 올라 버린 거죠. 그렇다고 해서 개인 택시 번호판으로 인생 바꾸자, 자,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개인 택시를 함에도 있어서 어떤 식으로 세상이 바뀌는지는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1, 2년만 더 지나면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나 흐름으로 본다면 개인 택시는 굉장히 선망받는 직업이 될 거예요. 이만큼 망할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고, 나가기만 하면 돈 벌고 누구에게 간섭받지도 않으면서 자유로우면서 이걸 여든까지 넘어서까지도 할 수 있는 일 자체가 한국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요즘에 서울의 중위권 대학을 나와도 대기업을 못 들어가는 세상이에요. 일자리 자체가 없는 세상이에요. 앞으로 가면 더 그래요. 이런 세상, 대기업에 들어가도 이제 10년 15년이면 구조조정 당하고 희망퇴직 당하고 싹 나오는 세상이에요. 이런 무서운 세상에서 여든까지 할 수 있는 일 없죠.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 여기에서 개인 택시는 충분히 가치가 커진다 라는 생각을 하자라는 겁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죠. 저는 또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열심히 일을 하십시오. 항상 안전운전이 최고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사고 내지 말고 무리하지 말고 안전운전이 최고입니다. 돈 좀 많이 버는 거 그건 이제 다음 영상에서 한번 해보겠지만, 우리가 막 40만 원씩 번다 찍었다라는 기사님들 있죠. 근데 이상하잖아요. 하루 40씩 찍으면 한 달 순이익 800, 900씩 남고, 그러면 그 돈만 하더라도 엄청 많이 버는 고소득이기 때문에 부자 대신 택시 기사님들이 많아야 되는데 왜 부자 대신 택시 기사님들이 없을까요? 그걸 15년, 20년씩 하면서. 그렇게 15년, 20년씩 하루에 매달 40만 원씩 찍어가는 그 전에
이미 다 길에서 돌아가셨거나 큰 사고를 당하셨거나 그렇죠. 씁쓸하지만 이게 좀 잔인한 얘기겠지만 보통 택시로 매출 많이 올린다라는 사람들이 이제 단기적으로 거기에 취해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지만 그런 분들의 나중에 시간 지났을 때 우리는 다 알죠. 경험 많고 뭐 특히 막 25년, 30년 이상씩 하신 택시 바닥에서 구르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분들이 이제 뜨끈한 설렁탕 먹으면서 얘기를 하세요. 그 메다 자랑하는 놈들은 다 갔어. 진짜입니다. 그 메다 자랑하는 분들이 어떻게 운행할까요? 그거 이제 다음 영상에 한번 얘기해보죠. 그 메다 자랑하시는 분들은 다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루에 30, 40씩 매출 찍는다라고 자랑하시는 분들이 정작 한 2년, 3년, 4년 이상씩 하신 분들이 거의 없죠. 돌아가셨거나 헐이 나갔거나 큰 부상을 입었거나 대부분이 그런 결과거든요. 그래서 항상 얘기 드리지만 택시 기사님들은 욕심내지 마시고 적당히 내가 버는 곳에 만족하고 사고 없이 집에 들어가면 가장 잘한 겁니다. 택시는. 딴 거 없어요. 돈 많이 벌고 매달 많이 찍은 거 아니고 사고 없이 집에 가면 가장 잘한 겁니다. 감사합니다.